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민법 제대로 배우자 석기시대TV 민석기입니다. 오늘은 입증 책임에 관한 얘기를 해볼 텐데요. 판례 학습이 시작되면서 판례 입증 책임을 누구가 부담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입증 책임 너무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수험생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 온라인에 질문 올려주신 분 중에서도 입증 책임 이야기를 좀 한번 다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오늘은 입증 책임에 관한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제 사항을 놓고 우리 패밀리와 함께 입증 책임을 배우러 가보도록 하시죠. 네, 첫 번째 예제 상황으로 왔습니다. 첫 번째 예제 상황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사안인데요.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지금 그림상으로 보시면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하다가 갑이 피해를 보고 을이 폭리를 취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래쪽에 무효 요건 세 가지는 제가 적어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패밀리가 상단의 문장을 읽고 그 밑에 상황에 대비해서 어떤 의미인지 한번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불공정한 법률 행위의 무효 요건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모두 입증하여야 한다. 네, 라는 문장입니다. 네. 피해자 갑이 불공정한 행위로 인해서 무효를 주장하고 싶은데, 이때는 그 아래의 요건이 해당돼야 되는데, 이 요건은 피해자 갑이 입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잘 읽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원리를 이제 하나 배우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뭘 주장하고 입증을 한다는 건 이제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내는 것을 말하는데, 이 증거를 내는 이유는 최종 판결을 내리는 판사를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자기 주장에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증거를 제출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갑이 무효를 주장을 하게 될 거니까 갑이 입증을 당연히 해야 될 건데, 갑이 입증을 해야 될 사안들은 밑에 있는 무효 요건 세 가지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때 이 세 가지 무효 요건 중에 어떤 것이든 간에 아무 증거 없이도 추정이 되는 게 있다면 그러면 입증을 안 해도 되겠죠. 그렇죠, 표현이? 네. 네. 추정이 된다는 말은 증거가 없이도 판사가 일간을 믿어주고 있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추정이 되고 있는 사안이 있다면 그러면 입증을 하면서 좀 생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추정이 되는 게 없다면 그러면 일일이 다 입증이 필요해지겠죠.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무효 요건 중에 추정이 되는 항목이 있느냐 하는 건데, 우리 판례는 이 부분을 추정이 되는 사실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추정이 되지 않는다, 추정이 된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좀 약간의 암기가 되는 필요성이 좀 있겠습니다만은, 추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을 해냈다라고 하면 그러면 입증을 해야 된다는 말로 이어져야 하나요? 입증을 안 해도 된다는 말로 이어져야 하나요? 입증을 하여야 한다는. 입증을 하여야 한다는 말로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자, 불공정 법률행위에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그 무효 요건을 모두 다 입증해라 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무효 요건 중에 추정이 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일일이 주장자가 다 입증을 해라, 자, 이런 뜻으로 쓰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배워볼 것은 추정하고 입증의 상호관계를 좀 이해를 해서 추정만 기억이 나도 입증을 안 해도 되고, 입증만 기억이 나도 추정을 안 해도 되고, 하나만 가지고도 반대편 현상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좀 개념을 잡아보자 라는 주제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례로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두 번째 사례입니다. 자, 두 번째 사례는 통정 허위 표시 사례가 되겠고요. 갑과 을이 통정 허위 표시인 무효인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이 그 산 물건을 제3자에게 다시 팔았다라는 케이스를 가지고 상단의 문장을 우리 패밀리가 읽고 해석해 주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통정 허위 표시의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므로 스스로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은 없다. 네. 여기 통정 허위 표시의 제3자라 하면은 병이 해당될 것이고요. 네, 병이 해당될 거고. 네, 병은 이 매매가 유효하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선의를 입증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 같은데요. 네, 이제 문장이 조금 길어지고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설명이 약간 좀 막히는데 잘 끊어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정허위 표시의 제3자는 이라고 했으니까 아래 그림에서 병은이 되겠죠. 자, 그리고 선의로 추정됨으로라고 했으니까 허위 표시에 대해서 몰랐던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병이 선의로 추정이 되게 되면 자, 스스로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느냐 하는 건데 자, 추정이 되는 항목은 입증할 필요가 있다 그랬던가요? 없다 그랬던가요? 없다고 했습니다. 자, 없다고 했었죠. 자, 그럼 갑이 병에게 무효를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자, 병이 악이라야지 되는데 근데 자, 병은 스스로 선의가 추정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 선의 입증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고 그러면 자, 병의 선의 악의에 관한 입증 자, 결국은 선의는 입증할 필요 없으니까 악의를 입증해야 될 텐데 병의 악의는 누가 입증을 해야 된다는 뜻인가요, 그러면? 갑이 입증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무효를 주장하는 갑이 병의 악의를 입증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추정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입증을 안 하고 추정을 깨려는 사람이 그 반대 사실 입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갑이 병의 악의를 입증해야 하고 입증을 못하면 재판에서 병은 선의로 결론이 나게 될 거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다음 사례를 보도록 하죠. 네. 자, 사례는 아주 간단한 사례입니다. 자, 갑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부동산을 을이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부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일단 해 두었다는 사례고요. 상단의 문장은 패밀리가 읽고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등기 명의자는 그 등기의 유효를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네. 여기 등기 명의자라면은 서류 위조로 을이 지금 등기를 한 사람이니까 등기 명의자는 을이 될 테고요. 네, 현재 등기 명의자는 을이죠. 네, 그 등기의 유효를 입증할 책임을 을이 부담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로 생각됩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현재 을이 등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서류가 위조가 돼서 등기가 넘어갔다는 걸 보고 있지만 재판 과정에서 판사는 위조인지 아닌지부터 밝혀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증거가 필요하겠죠. 자, 이럴 때 자, 우리나라는 등기에 추정력이라고 하는 걸 부여를 합니다. 자, 그러면 갑이 을의 등기를 말소를 하고 싶어도 을의 등기는 유효로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 증거 없이 말소 판결을 받을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을이 등기에 추정력을 받고 있는 사람이니까 스스로 그 유효를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고 자, 그럼 이 입증은 누가 해야 되나? 갑이 입증을 해야 합니다. 네, 그죠. 갑이 지금 피해자이기는 하지만 자기가 위조 서류에 의해서 이전 등기를 당했다라는 걸 입증을 하지 못하면 의뢰 등기를 함부로 지울 수 없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무효를 주장하고 말소를 청구하는 갑이 의뢰 등기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게끔 운영이 되고 자, 이게 추정력에 따른 반대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등기 명의자는 그게 잘된 것이든 잘못된 것이든 증거가 나올 때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등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등기의 유효성을 입증할 필요 없고 그 등기를 지우려는 사람들이 무효 입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사례입니다. 자, 이번엔 취득시효 사례가 되겠는데 자, 사안은 소유자가 을인 부동산을 갑이 점유를 하면서 취득시효를 완성했다고 주장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패밀리가 읽고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네,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하는 자는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아래 그림에서 누구를 말하는 거죠? 점유자 갑을 네, 얘기하는 갑을 말하는 거겠죠. 자, 그럼 갑은이라고 바꿔 읽어서 보고 네, 갑은 자신의 점유가 자주 점유에 해당한다는 사실 이 부분 즉 취득 시효가 되려면 자주 점유라야 되는데 자, 그러면 그 자주 점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취득 시효 주장의 주요 요건이기는 한데요. 그걸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자, 갑이 을을 상대로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때 이건 일종의 소송 형태로 청구를 하게 될 테니까 판사를 설득하기 위해서 20년간 점유를 해왔다라는 걸 당연히 입증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앞서도 말했지만 뭔가를 주장하고 청구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일단 20년 점유 입증에 성공을 하면 자, 우리 민법상 점유를 하는 자는 자주 점유를 하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하는 규정에 의해서 이 사람은 소유의 의사가 있는 데면 소위 자주 점유가 추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갑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건 점유까지만 입증하면 되는 건가요? 그 점유가 자주라는 것까지도 입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점유인을 입증하면 됩니다. 그렇죠. 점유까지만 입증을 하면 자주는 추정이 되어준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이 자주 추정을 깨기 전까지는 그대로 자주 추정으로 인정받을 테니까 자, 갑이 취득시효 주장하면서 입증해야 되는 건 20년의 점유만 입증을 하면 되고 추가로 자주 점유였다는 걸 입증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판례가 설명을 하는 것이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 추정이 되고 있는 항목은 빼고 입증을 하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추정이 되고 있는 건 뭐 입증 안 해도 인정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조금은 좀 복잡해졌는데, 추정이 되고 있는 항목은 입증을 하지 않는다. 추정이 안 되면 입증을 해야 한다. 네, 이렇게 규칙을 정하면 아주 어려운 규칙이 아니면서도 써먹을 때가 굉장히 많은 규칙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예제들을 가지고 오늘의 퀴즈 문제를 불러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민법 섞기 시대 섞기 시대 생활의 법 어렵지 않으니까 민법 재밌어요. 날 나와라 민법 섞기 시대 섞기 시대 민법 제대로 배우고 합격합시다. 네, 문제를 풀러왔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는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가 있으면 피해자의 공박이나 무경험이 추정이 된다라는 문장인데, 자, 이 문장 자체로 암기를 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자, 이런 방법으로도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려면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는 일부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테고, 또 자, 피해자의 공박이나 무경험이 또 입증이 필요할 테고, 자, 이런 것들을 입증을 해서 무효 주장을 하게 될 텐데, 그 입증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추정이 되지 않기 때문인 거다. 만약 자, 추정이 되는 거였다면은 이런 것들을 일일이 입증하라고 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하나만 입증하면 바로 무효 주장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배웠을 텐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배운 적이 없다는 거죠. 자, 모두 입증해야 된다는 식으로 배웠다면 추정이 되는 게 없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생각을 연상을 할 때 추정과 입증을 연계해서 이용을 하면 혹시 가물가물한 지문이 생기더라도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 생겨난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런 문제를 드려봤고요. 자, 등기부 취득 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자신의 점유가 과실 없이 개시된 것임을 입증하여야 한다라는 지문인데요. 자, 우리가 좀 전에 취득 시효를 공부할 때 점유 취득 시효를 기반으로 해서 점유를 입증하면 자주는 추정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자주까지는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같은 원리로 생각을 해볼게요. 자, 등기부 취득 시효를 하는 사람도 점유가 필요한데, 그러면 점유만 입증이 되면 자주는 추정이 된다고 했고, 또 법률 규정상 자, 평원 공연 선의까지도 197조 1항에 따라 추정이 되는데, 자, 무과실까지도 추정이 되느냐? 자, 우리가 민법 시험범위에서 무과실이 추정되는 항목이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의 OX는 지금 현재 내가 기억을 못하고 있지만 수업 시간에 자, 과실 없이 개시된 것이 추정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또는 선생님이 무과실이 추정되는 일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 이 말이 기억이 났다면 그러면 추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입증을 해야 된다는 말은 추정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랑 연결된 표현이니까 해당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자, 추정이 되는 항목이었으면 이걸 입증 안 해도 된다고 했었겠죠. 우리가 점유취득시효에서 자주 입증 안 해도 된다라고 하듯이 여기서도 무과실 입증을 안 해도 된다고 말했을 텐데 추정이 안 되는 항목이었기 때문에 과실 없이 개시된 것까지도 입증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 추정이 되면 입증을 안 해도 된다. 추정이 안 된다라고 판정되면 입증을 해야 된다라는 항목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민법 섞기 시대 사랑해요. 네, 오늘 입증 책임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사실 소송법에 관련된 내용이라 조금 까다로운 주제지만 시험 범위에 계속해서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고 너무 외면할 수 없는 이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자, 어려운 입증 책임에 관한 이야기는 좀 미뤄두더라도 기본적으로 추정과 연결된 입증 책임 이야기를 잘 이해를 해서 암기사항 없이도 문제를 풀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하면 또 어려운 입증 책임 이야기는 분량이 줄어드는 거니까 좀 외우더라도 부담이 좀 덜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작은 주제까지도 다루어 드릴 테니까 잘 다듬어서 합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